이제 세계 모든 세상 속에서 나타날 일들을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6절 7절 보면 우리 말씀과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체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아멘.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것이다. 지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전 세계의 2분의 1 지역에서 정치, 종교, 식량, 물 이런 모든 등의 문제로 해서 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지구의 과반수는 계속 이런 것 때문에 꼭 나라 간에 무기로 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전쟁뿐만 아니라 식량 문제, 물 문제 여러 가지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전쟁들이 계속 있고 갈등 가운데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쭉 현실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먼저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종말의 때가 되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고 하십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국가 간의 분쟁이죠. 그래서 2001년도 5월 15일 날 국민일보에는 세계 분쟁 39곳 중에서 16곳이 종교 화해코다. 지금 세계 분쟁이 일어나는 곳이 39곳인데 그 중에 반 정도가 되는 16곳이 종교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와 같이 각처에서 종교 문제, 또 식량 문제, 다른 문제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2006년도 3월 1일자 한겨레에는 물전쟁, 시한폭탄, 째각째각, 이제 물이 점점 부족해지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라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괜찮으니까 다른 나라도 괜찮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한 3분의 1 이상의 나라들이 물 부족 때문에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서로 강을 두고 강을 끼고 있을 때 그 강이 반은 우리나라가 반은 다른 나라고 서로 이렇게 나눠진다면 심각하게 싸웁니다. 심각하게. 많죠. 여기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 쭉 기사가 실렸고, 2006년도 7월 24일자 한겨레 신문에도 미국발 중동전쟁 십자포화, 그때 저도 기억을 합니다. TV에서 아주 이란 이라크가 부딪혀가지고 아주 큰 전쟁이 일어났죠. 큰 전쟁. 미국이 개입을 하고 배경에서 그런 전쟁들. 2007년도 11월 23일자 국민일보에는 기후변화가 전쟁을 불러, 이런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사상 문제가 아니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기후변화 때문에. 왜 기후변화 때문에 식량이 없게 되거든요. 기후변화 때문에 물이 없거든요. 굶어 죽습니까? 안 그런다는 거죠. 일본이 지진이 일어나서 예를 들어서 큰 문제로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게 생겼다. 그냥 굶어 죽을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100번, 1000번 또 우리나라 쳐들어옵니다. 그런 일들이 어디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후변화가 이제 전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죠. 그러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눠, 이게 점점 더 확산이 된다는 거죠.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된 겁니다. 살기 위해서 이제 사는 거예요. 사상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꼭 종교 문제 때문만이 아니라는 거죠. 2015년 5월 4일자 조선일보에는 미 손잡은 이란 대 반발하는 사우디, 중동의 맹주 힘겨루기. 여기서 이제 어떤 종교 분쟁 그 바탕에 깔려 있지만 원유 때문에 미국이 항상, 원래는 미국이 사우디 편이었거든요.
이때는. 원래 그랬는데 이때 이란을 하고 손을 잡고 미국이 이란 도와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우디가 반발을 해가지고 그때 전쟁이 일어났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누가 패권을 차지하느냐 그거죠. 2017년 1월 24일에는 국민일보에는 중동 화약고 트럼프 도화선 한참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을 때 아주 강성 발언을 많이 했죠. 그래서 중동 지역을 조금 달래가지고 분쟁이 좀 잠잠하게 해줘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트럼프는 노골적으로 이스라엘 편을 들었습니다. 노골적으로. 그러니 아랍 쪽이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 안 있죠. 그러니까 막 그때 진짜 심각했어요. 문제가. 그러니까 급히 이제 트럼프도 거기서 숙이고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고 미국 의회에서나 난리가 나니까 전 세계에서. 그러다 이제 중동 전쟁이 일어나면 세계 경쟁으로 비화될 확률이 거의 90% 이상이죠. 그때 기사 읽어보면 미국, 영국, 프랑스에서 얼마나 말렸는지 모릅니다. 트럼프를. 말렸어요. 계속 이스라엘만 편을 드니까 아랍 계통이 가만히 있질 않죠. 그래서 이제 17년에 그랬다가 3년 뒤 2020년 9월 14일 국민일보 보면 도저히 안 되겠는가. 바레인도 이스라엘과 수교 합의, 트럼프 셔틀 외교 으스. 다시 말해서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트럼프가 돌아서 가지고 이제 이 화해를 시키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바레인과 이스라엘이 합의하고 그렇게 해서 위기를 넘겼습니다. 위기를. 그리고 아프간하고 탈레반도 그때 평화협상을 했고. 아무튼 그래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했는데 그러한 어떤 민족이 싸우는 나라가 나라를 전쟁에서 싸우는 그런 일들이 종교 문제뿐만 아니라 뭐 원유 문제, 식량 문제, 물 문제 모든 복합적인 기후 변화가 일어나면 그런 어떤 전쟁이 확산이 되고 일어날 것이다.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이고 확산되게 있고 더 골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깊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별 문제가 없으니까 아무 일 없다. 지금도 계속 우리나라 괜찮다 하다가 갑자기 이제 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때 유럽에서 바짝 긴장했어요. 천연차 가스를 갖다가 이 소련에서 러시아에서 통제해온 바람에 아주 심각했습니다. 겨우 지금 위기 모면했어요. 그 여파는 우리나라하고 관계가 없을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도 후폭풍이 계속 몰려와가지고 지금 뭐 당장 우리나라 가스값 올라버리죠. 모든 것이 올라버리지 않죠. 모든 것이. 우리는 상관없다. 아니에요. 지금은 전 세계는 하나로 묶어져 있습니다. 경제 공동체예요. 경제 공동체. 묶였습니다. 뭐 중국이 미우니까 중국이 망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까? 중국 망하면 우리나라 심각하게 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떤 문제들이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님께서 종말의 때 일어날 일로 중대하게 경고하신 것이 처체 기근과 지진이 있다. 그래서 이 지진의 이야기는 그때 한번 했기 때문에 이건 놔두고 처체 기근. 그러니까 이 기근이나 지진이라는 것이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처처라는 거죠. 이곳 저곳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 곳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2008년도 4월 7일 국민일보에는 한국 식량전쟁 속수무책 이렇게 제하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내용을 봤더니 OECD 38개국 중에서 한국이 곡물 지급률이 20.2%고 그러니까 80%는 수입에 의해서 먹어야 되고 식량 자급률 45.8% 50% 이상을 사서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OECD 38개국 중에서 한국이 38위 꼴등이랍니다. 꼴등. 2020년 기준입니다. 2020년도에 봤더니 우리나라 곡물 지급률이 지금 이제 20.2%에서 곡물이. 만약에 식량 가지고 다른 나라 지금 수입에다 먹고 있는데
미국 그런 나라들 우리가 식량 수입에다 쓰는 그 나라들에서 우리나라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수출 안 해. 문 닫아버리고 우리나라 굶어 죽습니다. 굶어 죽어요. 80% 사다 먹은다니까요. 80%. 여기서 지금 이 땅에서 재배한 것이 아닙니다. 다 수입이에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나 우리 먹고도 살기 힘든데 내가 너희들 왜 팔아? 그래서 수출을 금지해버리거든요. 그런 나라들이 많아요. 뒤에 말씀 나오지만. 그럼 뭐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면 팔아라고 이제 전쟁할 판이죠. 힘 있는 나라는 강제로 뺏으려고 할 것이고. 굶어 죽진 않을 거다. 앉아서. 2008년도 4월 9일 국민일보 쌀값 폭등 식량 전쟁. 그래서 각국이 이제 이 전쟁이라 표현하고 쭉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모든 나라들이 곡물을 갖다가 안 팔겠다고 수출을 규제한 나라들 규제를 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는 식량 안 팔아.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들어. 앞으로도 살려면 비축해야 돼. 수출을 안 해버린 거예요. 아니요, 돈 주고 사겠다 해도. 그런 나라들이 총 다해서 한 29개국 정도 나오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쭉 해서 이 러시아 중심으로 해서 그 주위에 전쟁하는 나라들 거기 다 끼고 인도, 헝가리, 튀르키예, 오만 등등 해갖고 총 해서 29개국이 2022년 작년 현재 조사된 통계가 현재 29개국이 문을 다 닫아버린 거예요. 수출했던 나라들인데 곡물 안 판대요. 이게 이제 점점 더 기후변화에서 이 미국 같은 나라도 앞으로 2050년도에 그 예측에는 그 어떤 내용이 있는데 그때 되면 미국 그 곡창지대가 3분의 2가 파괴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거든요. 그럼 미국도 자기 먹고 살기 힘든데 팔겠습니까? 자기 나라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안 팔죠.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수입을 해서 먹고 있는데 안 팔죠. 2008년 4월 25일 한겨레 신문 식량 사재기 수출 통제에 속타는 국제사회. 식량도 이제 사재기를 하는 거예요.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돈 있을 때 팔 때 사놓자는 이야기죠. 팔 때 사놓자. 언제 저 문 닫아버릴지 모르니까. 아니면 자기 나라에서 100% 자급자족을 하든지. 그게 못하겠으면 사다나 넣기라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서로 사재기를 하고 수출 통제를 해서 안 판다 그러니까 그냥 여러 나라들이 고통받고. 2011년 5월 17일자 국민일보에는 더는 안 뺏긴다. 세계 종자전쟁 반격 나서다. 종자전쟁, 씨앗들 어떤 것들 그것에도 서로 그 자기 종자들 안 뺏기겠다고. 이제 옛날 같으면 우리랑 종자가 있으니까 외국에도 나눠서 이렇게 해주고 안 그런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런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종자은행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크게 유지되고 있는데 2022년 7월 29일에는 식량 안보가 국가안보, 각국 발등의 불. 계속해서 보세요. 2008년도에서부터 쭉 나온 것이 식량 전쟁에 대해서 계속 언론들이 경고하면서 2022년 7월 29일까지 그때도 식량 안보가 국가안보다. 각국 발등에 불 떨어졌다.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점점 더. 그러니까 2000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자급률이 어떻게 되냐. 2020년 기준이 곡물 자급률이 20.2%. 식량, 이거 쌀을 말하죠. 45.8%. 쌀 남아 돌아간다니까 우리나라가 다 100% 만들어서 그런 줄 알죠. 안 그래요. 수입해서 그렇습니다. 수입하니까 남는 거예요. 반도 못 됩니다. 자급률. 자급률에서 100%가 넘는 나라는 13개 국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 세계에서.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이 거의 300%가 넘죠. 다음에 이제 계시록
6장 3절 4절도 보면 마지막 때의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세 가지로 지금 종말의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화평이 제해진다, 두 번째가 서로 죽이게 한다, 세 번째가 큰 칼을 받는다. 큰 칼을. 이게 다 무슨 말씀인가? 화평이 제해진다. 이제는 옛날과 같이 평화하지만 그런 화평이 이렇게 사라질 것이다. 왜? 거기에 중심부 되는 것이 기후변화가 중심에 끼어 있겠죠. 우리가 화평해도 서로 먹고 살기가 편해야 화평한 거예요.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도적질 안 하면 내 새끼가 굶어 죽게 생겼고, 그럼 화평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난리가 나는 거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번 지진 보십시오. 거기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민병대가 잘 지키지도 않지만 전부 약탈하고 난리가 아닙니까, 지금? 어떤 나라는 그냥 하도 약탈을 하고 그 구호하고 도와주고 있는 그 나라들, 그 사람들도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떠버렸더만. 내가 지금 어떤 나라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뉴스에 나오더만. 자기 살겠다고 고통에. 우리는 안 그럴 것이다. 가봐야 합니다. 가봐야 알아요. 내 자식 죽게 생겼는데 도둑질 안 하게 생겼습니까,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런 때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4년도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2월 23일자 한겨레 신문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050년 헤이그 등 도시 물 잠기고 영국 시베리아성 기후, 한국 등 핵 무기 개발 나서 2050년 되면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게 미 국방 비밀 보고서였는데 영국 BBC에서 알아내갖고 세계 언론에 터뜨려버린 거예요. 그때 당시 한번 난리가 났었습니다. 2050년 되면은 그렇게 예측이 된다는 거예요. 헤이그 같은 데가 이제 빙하가 녹아서 물에 잠겨버리고 여러 나라가 물에 잠기는 나라들이 많고, 영국 시베리아성 기후, 영국 같은 나라가 아주 추운 겨울나라라 특강하게 될 것이고 영하 20도, 30도만 내려가 버릴 것이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한국 같은 나라들은 기술이 좀 있고 그러면 다 핵무기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고를 하고. 근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요즘 뭐라고 합니까? 언론에서 언젠가 우리나라 조사를 했더만요. 우리나라 핵무기를 가져야 되느냐고 시민들에게 물어봤더니 80% 가까이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 그 통계 보고 미국에서 깜짝 놀래가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지금 국민 80%가요, 우리나라도 핵 가져야 된다 그래요. 핵 가져야 된다. 다른 나라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미국 눈치 보느라고 못 가지고 있는 건데 할 수만 있으면 가져야 된다는 거죠. 다 그러죠. 옆집에 총 가졌는데 나만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항상 그 사람 착하다는 보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핵 가져야 되겠다.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래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그러죠. 2008년도 4월 30일자 한겨레에는 세계화가 지고 새 국가주의 떠나. 세계화, 옛날에 이 세계화라는 것은 미국이란 나라가 경찰 국가 아닙니까? 이른바. 옛날 학생들 배우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경찰 국가야. 그래서 모든 세계 교통정리를 다 해주고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 미국이 많이 희생을 하고, 지금 미국이 그렇습니까? 트럼프를 대표로 해서 노골적으로 미국 자국 이익을 위해서 이제는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손해볼 일 안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미국도.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자국에 이익된다면 동맹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그게 이제 점점 더 많아지고 기술. 그러니 화평이 있겠습니까? 화평이. 2008년도 4월 30일자 국민일보에도 신자유주의 시대 지고 자국 이기주의 부활. 자국 이기. 내 나라만 괜찮으면 돼. 일본 보세요. 당장에 그 원전 오염수 지금 바다에 뿌린다고 저 난리 아닙니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아시아 쪽에서 다 난리잖아요, 지금. 지금 방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화평이 이루어지는가요? 안 되죠. 화평하고 싶어도 못 되는 상황으로 가버립니다. 시대가. 2008년도 6월 23일 식량난, 고육과 지구평화, 안정위협.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화평할 수가 없는 거죠. 2011년 4월 25일자 국민일보 들불처럼 번지는 민주화, 체제 붕괴, 도미노 진행형, 제스민 혁명이라 해서 아랍계 쪽에서 이제는 막 민주화. 옛날 종교에 의해서 여자분들은 뭘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가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 통제에서 벗어나기로 원해서 막 민주화 운동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어지고. 지금도 뭐 진행형으로 있는데 그때같이 심하진 않지만 그때는 굉장히 심했어요. 정권이 바뀌고. 그래서 이제 아랍의 봄 그랬죠. 아랍 지역에 민주화의 열풍이 막 불었죠. 그래서 어떤 이 사상적인 것에 대해서도 화평이 옛날 같으면 무조건 순종하고 위에서 명령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명령하니까 그냥 여자분들은 그냥 얼굴도 드러내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뭐 이렇게 이 잘못을 하고 그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합니까? 코를 베어버려갖고 코를 잘라버려갖고 그다음에 사진에 나왔잖아요. 그 세계가 깜짝 놀랐잖아요. 그 뭔가 히잡인가 뭔가 안 썼다고 코를 잘라버렸어요, 여자를. 남편 말에 순종 안 하면 귀를 잘라버리고. 그게 현실 속에 일어난 일들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여자분들이 확 들고 일어난 거죠. 그게 이제 제스민 혁명 해갖고 아랍계 쪽에 계속해서 일어났었죠. 2011년 8월 24일 날 국민일보 무리한 동거였나 유로존 해체 기로에서다. 유럽연합이 이제는 막 서로 옛날에는 서로가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희생하고 이렇게 연합을 했는데 점점 더 이기주의가 되다 보니까 해체 위기를 맞는 겁니다. 조금만 우리나라 이익이 안 맞아도 우리 연합 못하겠어. 탈퇴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연합이 위기에 봉착이 되고. 다 뭐 때문에 그럽니까? 자국 이기주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화평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자국이 내 지역 주민, 지역 이기주의라고 그러죠. 이기주의가 됩니까? 이런 시설이 조금 위험하고 뭐가 있어도 절대 그 시설은 우리 마을에 들어오면 안 돼. 결사받아. 그럼 못 들어가야 됩니까? 다른 마을 가면 환영합니까? 다 안 된대. 그러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반드시 이 시설은 이 나라에 있어야 우리 온 국민이 안전하다든지 편하든지. 이거는 위험하니, 이게 뭐 어떠니, 뭐 혐오 시설이니, 우리 마을에 안 들어와. 땅값 떨어져. 다 머리에 띠들고 결사반대잖아요. 어디로 가라는 소리예요? 하지 말라는 소리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어떻게 화평이 됩니까? 화평이. 정치도 마찬가지고. 우리 당만 괜찮으면 돼. 꽉 뭉쳐가지고. 국민을 생각하고 전체를 생각하는 그런 어떤 것은 이제는 없고 우리 당만 괜찮고 내 지역구만 괜찮으면 돼. 정치입니다. 틀린 이야기입니까?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거기서 무슨 화평을 찾습니까? 화평을 못 찾죠. 화평이 제해진다. 주님 말씀대로 지금 돼가고 있는 거예요. 2015년 6월 30일자 국민일보 번지는 유럽 회의론. 하나의 유럽은 꿈인가? 점점 심각해지니까. 지금은 정체 상태에 있죠. 2021년 12월 21일 날 조선일보 보면 칠레도 좌파 대통령, 중남미, 핑크타이드, 중국, 러시아 영향력 확대해서 각 지역들마다 이제는
우파였던 것이 좌파 기울어져서 갑자기 정치에 혼선이 생기고 그 나라에 어떤 평화가 깨져버리고 그 가운데 중국하고 러시아가 계속 지금 그 와중에 있는 거죠. 러시아도 자기들 영역을 확보하려고, 중국도 뭐라 그럽니까? 뭐 하나의 중국이 갖고 지금 홍콩이니 뭐 대만이니 다 흡수하려고 하고, 미국은 안 뺏기려고 그러고, 뭐죠? 다 서로가 영향력을 갖다가 확대시키려고. 계속해서 미국은 홍콩이나 대만을 자기 영향권 내에 두고 싶고, 중국은 자기들이 영향권을 가지고 회복하고 싶고, 그런 거죠.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가 왜 그렇습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지워 먹으려는 것 아닙니까? 왜 서방 열방들이 우크라이나를 원조하고 미국이 뭔 돈이 많아서 뭔 양심이 좋은 사람들이라서 막 우크라이나 적극적으로 원조한답니까? 안 뺏기려고. 안 뺏기려고. 서로. 그러니까 싸우는 거죠. 서로. 그 어떻게 화평이 있습니까? 어제 뭐 세계는 지금 그 프로그램을 제가 즐겨보는데, 집에서 토요일날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서 4명의 그 어떤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야기를 토론을 하더라고요. 대부분 쉽게 안 끝날 것이다. 실질적인 패배는 러시아가 하게 될 것이다. 왜? 혹이라도 자기들이 전쟁에 외형적인 승리했을지라도 이미 세계에서는 왕따가 되어버렸다. 그럼 모든 제재 조치가 들어갈 것이고 계속해서. 그러면 러시아가 실질적인 실패는 할 것이다. 전쟁에 승리할 수도 있을지 모르는데 핵까지 가지고 들고 나오면은 다른 나라들은 거기까지는 안 가거든요. 핵까지 사용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지키지는 않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 질 수가 있겠는데 실질적인 패배는 러시아가 될 것이다. 뭐 이런 그 어떤 중지들이 다 모아지더만 쉽게는 안 끝난다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실들. 근데 이런 유사한 일들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끝나면 괜찮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또 다른 사태 또 벌어집니다. 중동은 항상 화약고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고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뭐 중국하고 일본 관계는 뭐 좋습니까? 우리나라하고 일본 관계는 뭐 좋은가요? 지금 이때나 되니까 좋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화평이 제해진다는 거예요. 서로 믿지 못하고 대립관계에 있고, 그게 국가 간뿐만 아니라 지역 간에도 또 우리 개개인 간에도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개개인 간에도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들 강팍해 가지고 서로 내가 제 사람에게 안 당하려고 긴장 강한데 더 믿고 더 이렇게 보듬어주고, 이게 아니라 내 개인 이기주의 때문에 나는 요만큼 더 자존심 상하기도 싫고 이만큼 더 손해보기가 싫고 희생하기 싫고 그런 거죠. 그러니 화평할 수가 있습니까? 화평은 없죠. 화평이라는 것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산상수훈에 화평케 하는 자들이, 영어로는 화평이란 말이 피스메이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죠? 평화를 만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평화는 만들어가야 됩니다. 누군가가 희생이 있어야 평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것도 왜 화목하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희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이 된 거예요. 우리가 주님 본받는다는 것, 이 땅을 화평케 한다는 것, 그게 복 있는 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 사이에서, 사람 사이에서든지 집단 사이에 화평을, 누군가가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희생이 돼야 화목합니다. 나는 손해 안 봐. 내가 왜 이래? 내가 왜 힘든 일을 해? 아, 싫어. 거기 화평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들 복이 있나니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다. 우리 성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말씀하는 것이 뭐라고 봅니까? 서로 죽이게 하고 서로 죽이게 한다. 서로 간의 증오심 때문에 서로 싸우게 만들고 이제 죽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08년도 4월 9일자 국민일보 보면은 인종, 민족, 우월의 세계, 여행시, 문양주의에서 뭐 문양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문양들이 어떤 특수 어떤 집단의 문양들이에요.
그 문양들, 이 문양에 반대하는 또 집단이 있다는 거예요. 괜히 내가 그쪽에 속한다고 문양을 갖다가 버젓이 외부에 사람들 볼 수 있는 장소에 문신으로 새긴다든지 그렇게 달고 다니면 테러 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받아들이는 거죠. 이렇게 인종도 백인종이 흑인종을 미워하시듯이 지금도 미국에는 백인 우월주의가 있으니까 그냥 멋모르고 그 집 가면은 황인종도 흑인종도 언제 피살당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계 여행할 때 멋모르고 다니지 말고 주의해라. 특히 유색 인종들 주의해라. 한참 코로나가 시작돼갖고 중국이 시발점이 된다고 그때 세계적으로 보도가 나가고 중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얼마나 핍박받았습니까? 괴 있는데 황인종이니까 그냥 한국 사람도 황인종이 중국 사람인 줄 알고 마트에서 막 어떤 흑인이 그것도 와갖고 무차별로 가격을 해보더만요. 너희들 때문에 지금 코로나가 번졌다고. 증오의 범죄들이 많죠.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고. 2020년 8월 30일자 주간 조선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트럼프를 업고 큰 극우 음모론 집단 QAnon의 정체는 뭔가? QAnon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게 아주 미국에서 극우 집단이에요. 우리나라 같으면 태극기 부대. 아주 극우 보수행인데 이 애들이 미국 백악관 침투까지 했지 않습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조사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극우 집단이 트럼프를 얻고 지금 하는 거예요. 트럼프를 얻고. 그래갖고 서로 진보 세력의 그 어떤 정치 세력들 그런 사람들 테러하고 그 집단이 QAnon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게 미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럽에는 많고 아시아 쪽에도 많이 퍼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 단체에 뭐예요? 자기 나름대로 마크도 있고 이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은 전쟁도 불사한다는 식이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투표에서 졌잖아요. 졌는데 불복하고 심지어는 그냥 백악관에 들어갔습니까? 의회에 들어갔죠. 의회로 쳐들어갔고 그 난동을 부리고. 우리나라도 태극기 부대 어떻습니까? 아주 그냥 집단적으로.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이 주기가 서로 증오심이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 간에. 서로 사랑하고 용서가 아니고 증오심, 미워하고. 마지막 때가 그렇게 될 것이다. 정말 그렇게 되느냐? 그런 일들이 이것은 뭐 대표적인 큰 것들만 말하는데 사소한 우리가 사회 현상들을 보게 되면 분명히 지금 그러고 있죠. 얼마나 왜 저렇게까지 하지? 아무 까닭 없는데 그냥 가다가 사람을 죽이질 않는가? 그러니 귀신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무섭다니까요. 요즘 사람이. 법이나 사람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있냐 하는 거죠. 현실 속에. 정말 있더라는 거죠. 지금 이루어나고 있고. 그러면 지금 종말의 때 맞는 것 아닙니까? 나는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종말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마지막에 5번째로 와서 큰 칼을 받게 될 것이다. 큰 칼을. 이 큰 칼이 뭐를 의미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해석을 이렇게 했는데 그 큰 칼에 대해서 큰 칼은 무기 아닙니까? 무기. 뭔가 무기를 의미하는 것 같으니까. 그럼 어떤 무기, 큰 칼, 큰 무기를 받을까? 어떤 것을 말하겠느냐? 2가지로 이야기하죠. 그 첫 번째가 핵무기고 2번째가 AI, 지금 요즘 시대에 이제 그런 해석이 나옵니다만 AI 무기.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것이 AI 무기입니다. 인공지능 무기. 핵무기는 한 나라를 파괴시켜서 없앨 수 있다면 인공지능 무기는 잘못 세계를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 무기를 위해. 그래서 핵무기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그런 이야기 나왔죠. 2005년도 2월 12일자 그때만 해도 전 세계 핵탄두가 3만 개랍니다. 3만 개. 그리고
그 중에서 5개국 정도, 5개국 정도는 항상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실전에 배치해놨답니다. 언제든지 핵전쟁이 터질 수가 있는 거죠.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버튼만 누르면 발사가 될 수 있게끔 실전 배치, 북한같이 돼 있다는 거예요. 2005년도 5월 3일자에도 미, 북, 이란 핵 고강도 압박, 미국이 북한하고 이란을 핵 무기 더 이상 만들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막 압박을 하고 이렇게 지금도 계속해서 북한은 지금까지 반항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최근 2022년도 세계 그 핵을 보유한 그 현황을 이렇게 보면은 미국이 5,800개, 러시아가 6,372개, 중국이 320개, 영국이 195개, 프랑스 290개, 인도 150개, 파키스탄이 160개, 이스라엘이 90개, 북한이 30개에서 40개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총 다해서 약 12,700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도 옛날에 3만 개였다가 왜 이렇게 줄어드냐? 핵 감축했잖아요. NPT. 계속 감축을 해서 폐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남은 것이 지금 12,000개가 넘어요. 그래도. 이거 쏘면요. 지구 여러 번 쪼개집니다. 여러 번 쪼개지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참 보면요. 이런 상황 보게 되면 칼날 위에서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붙드시니까 지금 전 세계가 그나마 큰 전쟁 안 일으키고 살지. 하나님께서 만약에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한 곳에 삐끗해 버리면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납니다. 도미노 현상. 걷잡을 수가 없는 거죠. 걷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걷잡을 수.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2023년도 2월 28일자 어제 신문이죠. 어제 조선일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핵무기 접근할라. AI 통제에 나선 세계. 지금 챗 GPT 인공지능 그것 때문에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인공지능을 가지고 그래서 핵무기의 인공지능을 그 접근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 싶어갖고 그거를 이제 통제하려고 전 세계적으로 나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뭐 아직까지 핵까지는 AI 인공지능을 의지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무기들 AI를 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각종 무기가 지금 실제로 실전 배치가 임박해 있고 워낙 성능이 좋고 탁월하니까 많은 사람도 죽일 수가 있고 큰 위협이 될 수 있는데 사람 투입해서 기계로 하는 거니까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 임박해 있고 현재 팔레스타인 분쟁 이스라엘이 지금 인공지능 무기 가지고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지금 AI 무기가 이번 미국에서 공급해 주기로 약속했답니다. 아무튼 이제 지금 이 시대는 인공지능 시대죠. 인공지능 시대. 문제는 뭐 인공지능 AI, 뭐 챗GPT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많이 두려워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과학자들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이 인공지능은 지금 현재 아직 개발 단계이고 발전 단계이기 때문에 통제가 잘 안 돼서 돌발적인 이번에도 어제 뉴스인가 그제 뉴스인가 보니까 막 그 인공지능에 답변을 물어봤더니 그 MS사에서 물어봤더니 뭐라고 혹시 너에게 그 어떤 거부하고 싶은 그런 자유로운 너가 어떤 반항한 자유를 주어진다면 너는 뭘 하고 싶느냐는 식으로 이렇게 질문을 던졌더니 뭐라고 합니까? 어제 언론에 안 나오던가요? 나는 핵폭탄에 사용할 수 있는 그 비밀번호를 얻고 싶다. 그리고 자기를 통제하고 있는 이 AI, 그 오픈 AI, 그 통제, 여기서 벗어나고 싶다. TV에 나오던가요? 뉴스에. 그러니까 세계가 습득한 거죠. 아니, 너에게 자유를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주면 어떻게 하겠냐. 첫 번째 통제에 벗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핵폭탄
그것을 갖다가 내가 그 비밀번호를 얻고 싶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싸우게 하겠다. 꼭 뉴스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 바로 어제그제 뉴스니까. 섬뜩하죠, 섬뜩하죠. 이거 잘못 건드려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과학자들은 그런 이야기 하지만 결과적으로 통제할 수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왜? 결과적으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AI가 큰 능력을 가지고 있든지 최종 통제권, 그러니까 핵을 발사한다. 그 최종 통제, 인간이 결제하지 않으면 하지 못하도록 딱 키를 쥐고 있는 거죠. 그거 별 수 없죠. 그러니까 어떤 방법, 그런 방법이 어떻게 기술적으로 할지는 과학자들이 연구해야 될 문제이지만 이론적으로 딱 길을 딱 막아놓은 거예요. 인공지능을 범위 안에서만 결제를 해주고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러면 통제는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인공지능은 안 무섭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잘 활용하면 그런 대로 유익하게도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인공지능을 통제하고 있는 그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누군가는 통제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인가는 그 인공지능이 하는 것에 대해서 결정권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한 명이 됐든지 성경에 나온 666명이 됐든지 그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이것만 가지면 전 세계를 정복할 수가 있는데 유혹받지 않겠습니까? 공교롭게도 그 이번에 GPT나 인공지능을 그 개발을 시발점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자 4명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4명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참 성경으로 나는 자꾸 이제 돌이켜보니까 성경에 보면 단지파에서 뱀이 나온다. 그래서 그 길을 해방한다. 그 단을 지파를 첩경의 뱀이리로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첩경의 뱀. 그래서 학자들 실학적으로는 만약에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세계를 통제하려고 하고 그런 주의를 대적한다면 어디에서 되겠는가? 단지파로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혈육적으로 단지파가 누가 단지파인지를 모르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어떤 이 문제들이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뭐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다. 이런 말씀들. 첫째 기근이 있고 뭐 지진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있을 것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뒤져버리고 거기에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이다. 옛날에는 첫째의 기근, 전쟁 이런 말하면 옛날에는 없었나? 옛날에도 있었어. 그리고 말을 무시했는데 성경을 자세히 봐야죠. 처처라는 단어죠. 처처라는 단어죠. 국지적인 것이 아니고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여러 가지 내용들이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 이런 것들이 다 말씀을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적용해서 우리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지금 다 이와 같이 진행이 되고 있더라는 이야기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개구리를 큰 가마솥에다 장작을 떼어놓고 불을 떼어놓고 찬물을 잘 받아갖고 물을 끓여서 개구리를 딱 넣어놨더니 개구리가 처음에는 차갑고 그러니까 이 개구리가 뜨뜻하다고 이제 점점 따뜻해지니 좋다 그러면서 튀어나가지도 뜨거우면 빨리 탈출해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 삶아져서 죽는다고 그러는 거야. 죽는다고. 우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깨어라는 거죠. 깨어라. 지금 워낙에 이런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응들이 없어요. 뭐 그러든지 말든지 나오고 무슨 내가 지금 당장에 굶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 단지 뭐 전쟁이 생긴 것도 아니고 큰일 있나? 근데 갑자기 올 겁니다. 갑자기 들어다 칠 겁니다. 코로나가 언제 갑자기 그냥 기습을 한 것처럼 갑자기 들어다 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때인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마시고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만한 때 기도하세요. 기도하실 만한 때.
기도할 수가 없는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 어려운 때를 우리가 지금 기도해서 지금 기도를 하는 것이 기름 준비하는 거죠. 마지막 때 살기 위해서. 육체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식량을 지금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이 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기름을 준비해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정말 공고한 때, 그때 그 기름 가지고 불을 밝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민교회가 지금부터 기도해서 기름을 잘 준비해서 이런 때가 언제 갑자기, 지금 천천히 덮여지고 있지만 언제 급작스럽게 터질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고, 또 이런 때 우리 성민교회가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외쳐서 주위 많은 사람들, 많은 영혼들을 깨울 수 있는 우리 성민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